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평생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는 몇 년이 걸릴 것도 아니고 절대 평생 걸릴 일도 아닙니다. 마음 공부를 최대한 빨리 끝내시고 삶 속으로 들어가서 현재 내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럼 마음 공부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것은 완전하다라는 말, 우리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온갖 책에서도 나오고요, 온갖 영상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숱하게 듣고도 아직 마음 공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완전하다, 하나라는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주는 균형을 맞춘다는 말 알고 계신가요? 균형이라는 말은 곧 하나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우리 이제 이 하나라는 뜻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우리가 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손은 손바닥과 손등 두 면이 다 존재해야 온전히 손이라고 하죠. 손등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손바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폐와 동전을 사용할 때 앞면 뒷면이 다 온전히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 모두가 반대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낮과 밤, 삶과 죽음, 음과 양, 어둠과 밝음, 시작과 끝 등등 모든 것은 반대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낮만 있는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밤만 있는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기나긴 어둠 속에서만 있고 싶으신가요? 기나긴 밝음 속에서만 있고 싶으신가요? 아닐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로 균형 있게 존재합니다. 이걸 마음 공부에 대입하면 긍정과 부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긍정은 여기에 있고 부정은 어디 저 외딴 섬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로 존재합니다. 긍정 속에 부정이 있고 부정 속에 긍정이 있습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요. 손바닥이 더 좋은 걸까요? 손등이 더 좋은 걸까요? 모르죠. 둘 다 있어야 되니까요. 둘 다 있어야 완전하니까요. 이처럼 긍정과 부정,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우리가 의미대로 정해놓은 것 뿐이고 둘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긍정을 느낄 수 있는 건 부정이 있기 때문이고 부정을 느낄 수 있는 건 긍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 속에 긍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부정이 정말 두렵기만 할까요?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무섭고 싫기만 할까요?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미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미움을 없애려고만 할까요? 가난이 없다면 풍요도 없는데 가난이 정말 싫기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텐데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빈틈없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불안이 없으면 안정을 느낄 수 없는데 불안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불안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그저 불안일 뿐입니다. 완전한 내 하나의 감정이죠. 핵심은 부정을 긍정적인 다른 요소로 바꿔서 온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부정 그 자체로 바꾸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화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뭔가 말은 이해 가는 것 같아도 막상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마음 공부의 전부입니다. 부정을 긍정하면 부정이 지속될 것 같고 부정적인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만 같아서 부정을 사실 쉽사리 긍정하지 못해요. 부정을 정화해야 될 것만 같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속에 긍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라면요. 부정 뒤에 긍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정이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사실 부정을 부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정을 격하게 부정할수록 부정을 긍정하고 있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저항 속엔 받아들임, 즉 수용이 같이 있으니까요.
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가난한 상태? 당연히 아무 문제 없죠. 가난함 속에 풍요가 숨어져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인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내 가난한 상태가 싫은 상태라면 싫은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싫고 저항하고 밀어냄 속에서 어차피 이미 격렬한 받아들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라면 반대쪽에선 이미 확신과 안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를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요. 내가 부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받아주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내가 애써서 억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긍정을 경험하려면 부정도 같이 오는 것이고, 풍요를 경험하려면 가난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을 경험하려면 미움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완전하게 존재함으로써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경험 중 어느 한 가지 경험이 더 값지고 소중한 게 아니라 두 가지 경험 다 소중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걸 알게 되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져요. 부정적인 거 억지로 피하고, 부정적인 뉴스 안 보려고 하고, 부정적인 습관 바꾸려고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거 먹지도 말아야 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것들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순수한 미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욕을 하는 것도 순수한 욕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욕을 할 수도 있죠. 제 말이 어딘가가 불편하다면 마음 공부에 덫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면 그 어떤 상태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무의식 정화라는 건 더더욱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정화할 내용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게 완전해 보이는데 뭐하러 시간 들여서 정화를 하고 있을까요? 모든 게 그냥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 응, 너는 여기 앉아, 너는 저기 앉아 하면서 내 힘을 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느라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나요? 정화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이지도 않는 정화하느라 힘들었나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 왜 행복을 바랄 때마다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까요? 저항이 생겨나서요? 단순 저항 때문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니까. 행복을 바라면 그 뒤에 불행도 같이 와서 그래요. 긍정을 바라면 그 뒤에 부정도 같이 와서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뒤에 미움도 같이 와서 그래요. 이건 저항이 아니에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왜 마음 공부를 하면 현실이 더 힘들어질까요? 부정을 부정으로만 바라보고 긍정을 긍정으로만 바라보고 어느 한쪽만 꼭 선택하려고 해서 그래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부정을 부정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긍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알아서 놔두면 됩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불안해서 싫으면 그 싫음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삶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내 자신이 싫으면 내 자신을 싫어하는 그대로. 그전에는 두려움이 잘못된 거라 생각했다면 이젠 두려움도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두려워해도 괜찮은 거예요. 왠지 이렇게 하면 이 상태가 더 지속될 것 같아 불안하시죠? 그럼 반대로 그 상태들을 바꾸려고 여태 노력하고 산 결과 나의 현실은 지금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난 뭘 해야 되냐고요? 눈 딱 감고 이걸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완전하다라는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 하나라는 것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그럼 마음 공부 끝입니다. 어디 더 좋은 책 없나, 어디 더 좋은 선생님 없나, 어디 더 좋은 영상 없나 헤맬 필요가 없이요. 마음 공부는요, 현실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살게 하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현실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환상의 도구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내 현재 삶 속으로 들어가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부는 환상입니까? 현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